지금부터 토요 촛불문화제 끊임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인사를 워워워워. 아주 하나 열심히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은 목숨들이 바쳤습니다. 특히 4월 달에는 정말 고통이 많은 달입니다. 우리 4.3 희생자 세월호 또 그 외 모든 분들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어서 김연래 행진곡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납혀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자연주의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시원찮게 시작했는데 식구들이 자꾸 붙는 관계로 일단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는 발에는 우리 전천에 우리 한성호 의원님 모시고 여는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대원 위원장님께서 4월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자리에 뵈니까 얼굴 자주 못 뵀던 분들도 나오신 것 같아요. 이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추운 겨울도 보내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더라도 지하 깊은 곳에서는 따뜻한 온천수가 흐르고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이 적폐 세력들이 쌓아놓은 똥 치우냐고 힘들기는 하지만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늘에서 또 지하에서 나름대로의 일을 다 하시고 굳이 짊어진 짐이라면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시면 분명히 봄은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분명히 봄은 옵니다.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지난 사드 계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는 말 그대로 우리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겁니다. 그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명박 시대 또 박근혜 시대 마지막에 사드를 갖다 놨지만 백령도에 레이더 하나만 갖다 놓자 해도 중국과의 교역 관계 때문에 안 갖다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6년도가 되죠. 사드를 직접 갖다 놓겠다는 그 작업이 미국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아마도 박근혜의 무능력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읽은 미국의 결정이었겠죠. 5월 말에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가 중국을 갑니다. 이미 정보를 다 흡수하고 있던 시진핑이는 독대한 상태에서 사드를 놓을 거냐 묻습니다. 그때 황교안은 안 논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5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반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중국에 가서 사드를 절대 안 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불과 며칠 후에 사드 배치가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곧 사드가 배치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의
11곳, 2곳을 돌아다니다가 급기야는 성주 부대에 놓는 걸로 결정이 납니다. 이때 성주 국민들이 일거에 여러 같이 일어나서 서울로 가서 투쟁해가지고 많은 민중의 힘을 보여줬죠.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 필 때가 있고 그 뱉는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고 그늘이 울창한 나무라도 거기에 벌레가 낀다면 그 나무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비유한데 적절치 못한 것인가 적절한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위대한 오만의 힘들이 비껴서 소송리 롯데CC에 갖다 놓는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2016년 9월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보, 안전보장의 약자입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냉전체제 이데올로기에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반공이라는 국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민중들을 고통을 전제해서 피를 쥐어짜고 살을 후겨 파서 특정 세력들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 세력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친일, 친미로 이어지는 현 보수 세력들입니다. 그럼 안전보장은 무엇이냐? 안보는 무엇이냐? 우리는 가짜 총뿌리 안보라고 명명했는데요. 안보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경제안보, 문화안보, 국방안보, 체육안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박정희 시대부터 가짜 총뿌리 안보에 매몰돼서 민주국가라는 홀만 좋은 간판을 걸고 우리 민중들이 고통을 받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나? 우리 목덜미에 작은 종기 하나만 놔도 불편한 것입니다. 내 목덜미에 내가 원하지 않는 낙엽 하나, 벌레 하나만 붙어도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라는 가짜 프레임에 가둬놓고 우리의 뜻에 배치되는 민주국가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을 국시로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며 국민, 영토, 주권을 소화하는 최고의 지도자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안보라는 프레임에 갇힌 상태에서 빨갱이라는 소리에 들어가면서 지난 횟수로 4년여 싸워왔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여기서 항거를 못하고 이 소송리를 51번째도 아닌 52번째도 아닌 100번째 이상의 주만도 못한 이런 힘으로 과연 나라가 지탱돼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횟수로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존심, 용서가 안 됩니다. 저는 운동하면서 쥐가 나면 칼로 째고 차는 놈이었습니다.
쥐가 나면 쥐는 멋지만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내 의지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나 모르게 병균이 들어서 나를 억습한다면 나는 거기에서 항거하고 이기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그 균이 있는 대로 찾아가는 거는 나의 부족이다. 노력 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놈 뜬금없이 무슨 소리 하는가 말씀을 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결론부터 내립니다. 싸우자. 모이자. 이기자.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있느냐? 문재인은 지난 10여 년 전에 평택, 정확하게 송탄입니다. 미군 부지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 공유한 장본인입니다. 실수는 한 번에 족합니다. 1700만 촛불에 염원을 받고 대통령 된 사람이 말로는 노벨 평화상 운운하며 노벨상은 트럼프만 가지면 된다. 나는 평화만 가지면 된다 하면서 홀 좋은 잔치 말장난은 다 하면서 정작 사드철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아니, 관심은 갖고 있지만 드러내 실천하지 않습니다. 불이 나면 불난 곳에, 물난리 나면 물난 곳에, 어떤 참사나면 참사난 곳에 분명히 행정관이 가고 김정숙 여사가 갑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를 하니 난리법석을 떱니다. 과연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놓고 세월이 흐른 후에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판단이 서는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무릇 이것은 1910년 한국을 통째로 팔아먹은 이완용이의 그 사건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당시는 달콤하고 자기 만족에 차는지 모르지만 역사를 거스른 건 거스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속된 표현으로 군대 욕 좀 하겠습니다. 족골립니다. 내가 이런 표현 처음 쓰는데 족골립니다. 왜 족골리느냐?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청와대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마이크 잡고 거기에는 경찰들도 많이 있죠. 정보원들 말고 행정관들도 많은데 쉬워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걸 안 해놓고 어찌 대통령이라고 말하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개 한 시민이 사기를 칩니다. 재산을 몽땅 뺏어옵니다. 그래놓고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뺏어왔다. 내가 돈 벌어서 하나씩 줄게. 이게 합법이 됩니까? 법조항에도 없는 걸 적용해서 다 갖다 놓고 안보라는 가짜 촛불이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레임에 거쳐서 밥 먹고 사는 놈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민중들은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아까 제가 정서안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내 목덜미 뒤에 가시가 있고 칼을 대고 있고 총을 갖고 돼 있는데 그게 용납이 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항거하지 못하고 투쟁하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자는 척하는 아주 비인간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왜 얘기를 하냐? 그전엔 저는 투쟁 같이 하자고만 했습니다. 이제 말하는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많은 분들한테 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6.13 선거 때도 저는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오만 방지하지 마라. 이것이 다 송출돼서 그들한테 갑니다. 다 모니터링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김구 선생을 암살한 김창룡의 일당 안두희가 그 당시에는 할 일을 다 하고 지령을 받아서 다 했다고 호의호식 했겠지요.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토 히로부미 이등반문이라고 그러죠. 그가 우리 대한해협을 넘어 조선을 침공할 때 과연 안중근이라는 31살의 청년한테 총 맞을 거라고 미리 알았다면 조선을 침공했겠습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땅속에 드러나지 않은 그 사항이 감춰졌다 하더라도, 잠시는 감춰진다 하더라도 그건 드러난다. 우리는 더 이상 비겁하지 말자. 안 보고 외면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감출 수는 없는 겁니다. 특정 세력의 안위를 위해서 배치된 불법 사드, 불법이라는 표현도 안 돼요. 무법, 불법, 탈법, 위법, 편법, 여기에서 하나 빠져나간다면 제가 여자로 변신할게요. 절대 대한민국의 법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이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원법 씨한테 이렇습니다. 결론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싸웁시다. 이깁시다.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작은 촛불 하나가 완전히 밀폐된 빈하우스에서는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녹입니다. 내가 하나가 더해져야 큰 덩어리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숫자 1억에도 하나가 모자라면 1억이 안 됩니다. 내가 더해져야 사드 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거기 말씀드렸듯이 물불 안 거리고 자존심 상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싸웠습니다. 덜덜거리는 화물차를 타고 강화문 갔다 다시 내려와서 산에 오르고 집회 나갔고 많이 혹사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많이 몸이 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드 철회를 보고 죽을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촛불 시민들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너희들은 안중근의 눈빛을 봤나? 안두리를 몽둥이로 때려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공명심에 그랬겠느냐? 한 번의 실수는 있을지언정 두 번 하지 마라. 겸허해라. 겸허해도 또 욕 한 번 하겠습니다. 조통수는 불어도 국방부 시계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집의 시계도 돌아갈 거고 내 집의 시계도 돌아간다. 열심히 살아도 세월이라는 무게를 이기지 못할진데 얼마나 더 살겠다고 오만 방자하냐. 자중하라. 503호실에서부터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난 716호 MB까지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우리한테 고통을 준
잊지 맙시다. 자존심이 없는 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그런 이런 생각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사드는 처리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목이 많이 걸려서 큰 구호를 외치지 못하지만 항상 밀폐된 하우스 속의 촛불 하나가 그 위에 쌓인 많은 눈을 녹일 수 있다는 거, 내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언 안 지켰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맞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나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나이가 적으면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 우리 한성호 씨그 네이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서울에도 갈 때도 오늘 뭐 안 가셨지만 거의 갑니다. 그런데 내가 차를 몰고 가요, 서울까지.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한다는 거 나는 지금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못하는 그 본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서울 가면은 소생에서 차 세울 때도 많은 것도 아니고 참 차 세우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서울까지 자기 차로 부부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또 따라오는 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예, 그런 생활을 지금까지 우리 사드 분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예, 우리 그 성주 또 의회 또 부교원 의장님께서 또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인사 말씀 뭐 저는 뭐 예. 특별하게 말씀드린 좀 그렇고, 예,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한 마음인데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하고요. 예, 가능하면 최대한 참석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시겠죠? 예, 저는 또 집이 또 초전이고 가면 여러분을 대변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 사드 이야기 나면 저도 뭐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또 저는 또 공직자라서 대놓고 이야기 못합니다. 그 마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며칠 전에 초전에 그 초회라고 기관항시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 의장님이 처음으로 그 참석하신데 바빠서 그래 그 자리에서도 인사 말씀에서 그 사드 관심을 좀 가지도록 얘기하고 어디든지 가면은 그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 그 의회에 들어가기 전에도 또 같이 당번도 쓰고 같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오늘 준비도 하나도 없는데 예, 우리 한성호 씨가 시간을 많이 채워줬습니다. 그 또 없으면 또 뭐 반죽이 터가 또 논하됩니다. 이건 뭐 전부 다 가수고 다 잘하시는데 우리 저 대구에서 평통수 이경 씨 앞으로 잠깐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전화 행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서울 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네. 반갑게도. 예. 대구에서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오십니다. 대단하지요? 네. 자,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알아서 편한데. 뭐 저는 직장을 다녀가지고 계속 잘 나올 수 없는 입장이라서 어쨌든 이제 수요 집회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서울 가고 싶었는데 저희가 요새 일이 좀 바빠가지고 토요일 오전에 근무를 해야 돼가 또 왔다가 갔다가 오후에 또 왔습니다. 어쨌든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봄, 여름 이래 되면은 운전할 때 너무 졸려가지고 좀 뭐 중앙선도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 하긴 하는데 그 집에서 밥을 딱 먹고 나와야지 여기 와서 안전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밥을 먹고 오면 너무 졸리고 또 안 먹고 오면 배가 너무 고프고 이래가지고 갈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래 하니까 항상 먹고 이래하다 보니까 살도 좀 많이 찐 것 같고 이래.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뭐 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끝까지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관심은 관심. 예, 관심인데, 예, 아까도 제가 그 뭐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예, 가진 자의 행포는 정말 심합니다. 우리 그 오래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렇죠? 그 오늘도 그 부대 앞에서 어떤 뭐 많은 얘기 했는데, 그 판사, 예, 검사, 법조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판사를 하면은 시정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 그 법관들이 대부분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좀 오래 전에는 뭐 전라도나 경남 어디든지 꼴짝에서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예, 밑꼬리지 용되었다 하듯이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해서 판검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부밖에는 모릅니다. 친구도 잘 없습니다. 공부밖에 모르고 한이 맺힙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워낙 없어서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만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분 옆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사가 돼서 법대로 어떤 죄를 지었으면 5년에서 10년 정도 예, 형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내 스타일에 좀 맞으면 5년 줍니다. 내가 봐서는 내 스타일이 아니고 좀 기분 나쁘다. 집에서 부부싸움 했다. 한 7년, 8년 줍니다. 이게 판사입니다. 대한민국에. 그 공무원 현재 그 김천시청이나 성주군청이나 초전면이나 뭐 농소면에 있는 직원들이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는 면석입니다. 면석이 참 쉬웠습니다. 제가 농고 나왔는데 혜택도 없습니다. 참 쉬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전거 타고 비포장도로에 초전면 소재지에서 영봉 수성까지 오면은 배가 꺼집니다. 그래서 이장집에 그때는 동양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이리저리 해서 월급 참뭐 좀 받아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피 업종입니다. 기피 업종. 예, 그래서 안 했는데 경찰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 좋다고 대구에서 경대 나오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행정고시,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공무원 돼서 성주군청에 발령받아 봅니다. 간혹 서울대도 예. 그런데 예, 몇 년 전에 발령받아서 성주에 공무원이 하나 왔으면 남자가 왔는데 수련면에 산불 났습니다. 3일 동안 산에 바깥에 심으름하고 열심히 했으면 시큼해가지고 죽을 판인데 그리고 용암면에 돌풍 불어가지고 철근 뭐 이래 고치고 한 3일 그래 일주일 정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공무원 됐나?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공무원 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연구직이나 개발팀에 가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공무원 해야 되고 보통 사람들이 판검사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돌아갑니다. 제 말 동의합니까? 예. 보통 사람이 대통령 하면은 사드 안 받습니다. 왜? 싫은 거 알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은 좀 더 내나 내 자식이나 누구든지 주위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미국 놈한테 압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괜찮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서 이거는 아닌데 싶으면 그냥 잘 안 지나갑니다. 왜? 제가 사드 3부지 찬성했는 사람 전부 다한테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욕을 다 했습니다. 그 단체장으로 머리를 깎고 3부지 찬성할 때 군수 옆에 서는 사람들은 내가 했습니다. 나는 머리를 안 깎았다 싸줬을 때 너희는 대가리 다 깎고 왜 그래 배신하느냐고. 나는 머리 주면 그 사람들은 대가리입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하고 노인회장부터 제가 열심히 욕을 많이 하고 좀 다녔습니다. 이게
전번에도 그건 있었지만은 우리는 뭐 노예건생이다 뭐다 뭐 청일의 그참 청나라 명나라 일본 뭐 온갖 게 그거 옛날에 또 뭐 뭡니까 그 뭐 징기스칸 오고 뭐고 뭐 다 해서 여러 외침을 당하다 보니까 조금 힘이 좀 있으면은 아부를 합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사이 만세운동 할 때도 관에서 인원 동원하면 3,000명 4,000명 옵니다. 이게 그 문제거든요. 관에서 안 하고 그냥 하면 우리는 100명 200명 참 힘들잖아요 모으기가. 그런데 경찰은 공문 하나만 보내면 1,000명 2,000명 옵니다. 오늘도 많이 얘기했는데 군인들이 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군인들은 전쟁에 써먹기 위해서 키우는 대자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힘을 쓰고 또 예비역 되면 방위 분담금 주자고 예비역 장성들이 성금 거두자고 가고 이게 그 가진 자가 아니고 힘도 없으면서 힘이 있는 자의 기득권입니다. 옛날에 99석 하는 사람이 한석 하는 사람한테 한석 돌라고 100석 채우고 있다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국도 그 많으면서 미국에 한 주 정도 되는 요 대한민국에 적으면 안 들어오는 거 다 뺏어가고 밀가루 원조 받았습니다. 우리가 강냉이가루 받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싼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게 참 공짜로 줄 때는 좋았는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얘기한답니다. 원조를 줘가지고 최고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미국에서 도와주고 최고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자랑하고 되겠네. 우리가 다 키웠다고. 대한민국 걔들 우리가 다 키워서 지금 나라권 만들어가지고 그거 잘 산다고. 등에 빨대 꼽고 피 빠르는 놈들이. 맞지요? 네. 예. 자, 또 다음 제가 그 김천분들은 성함을 잘 몰라가지고 부르시부터 잘 못 불러요. 그래도 뭐 너 나오시오. 그래서 그 말씀 뭐 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저 뒤에 앉은 우리 조원혁 씨를 한번 모시고 교직 생활을 하다가 딸기 농사가 지보니까 어떤지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한마디로 불겠나 정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피곤해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 저기 딸기 농사. 지금 딸기 농사 열심히 짓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인가 카톡에다가 밤에 응애를 잡으러 딸기밭에 갔는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요. 진드기요. 민달팽이. 민달팽이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제 저와 남편은 딸기 농사를 4년 정도 지금 짓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지은 건 작년부터예요. 재작년에는 사드 때문에 거의 폐농을 했었고 작년에 좀 잘 지어서 이제 딸기 농사를 먹고 살겠다 싶어서 제가 퇴직을 하고 원래 이제 딸기 농사를 시작했는데 잘 왔어요. 2월달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벌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3월 한 중순쯤 돼서 응애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유기농으로 하기 때문에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안 치거든요. 그리고 응애가 와서 이제 응애를 잡아먹는 천적인 칠레이리 응애라는 걸 사서 넣고 이제 그 개체수가 얼만큼 줄었나 이제 계속 보는데 저는 속이 타는 거예요. 응애가 이제 많아지니까 딸기 뿌리나 잎을 먹어버려서 딸기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기농 약이 있으니까 유기농에도 이제 농약이 있거든요. 유기농 약이 그걸 좀 쳤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계속 이제 그 천적으로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약을 아무리 유기농 약이지만 치면은 이제 응애가 잘 죽지 않고 내성이 생겨서 자꾸 더 치게 된다. 그래서 천적으로 잡아야 된다. 그러는 사이에 밭 한 동 정도가 다 거기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응애를 이제 천적을 넣어서 보니까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응애를 잡았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딸기 이제 열심히 이제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좀 만회를 하겠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딸기를 따는데 막 딸기가 뽕뽕뽕 이제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민달팽이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막 수백 마리가 딸기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제 막 찾아보니까 이제 그 민달팽이는 맥주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접시에다가 맥주를 담고 맥주만 마시고 얘들이 잘 빠져나가니까 담배 가루를 풀어서 놓으면 걔들이 거기서 질식사에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담배 사고 맥주 사고 해서 그 한동 전체를 한 5m 상간으로 해서 접시를 놓고 이제 그 다음날 가니까 정말 한 서너 마리씩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또 잡는구나라고 했는데 아니나 그 다음날도 여전히 빵꾸가 나는 딸기를 거의 한 몇 바구니를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보니까 식초를 넣어서 뿌리면 얘들이 이제 죽는다고 또 식초를 또 이제 남편이 또 몇 번을 뿌렸거든요. 아 근데 결국은 안 돼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잡는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그저께 전날은 남편이 혼자 가서 한 100여 마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저하고 이제 같이 가서 한 5, 60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제 빵꾸 난 딸기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거의 이제 없고 민달팽이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놈들이 한참 돈을 벌어서 4월 말까지 딸기를 이제 수확하고 끝내는데 저희들은 5월달까지 딸기를 딸 계획입니다. 그래서 딸기 드시고 싶은 분들 주문하시면 저희들 한 다다음 주쯤에 딸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저희 딸기 정말 건강하고 맛있거든요. 나중에 딸기 다시 오면 많이 사주세요. 예, 그 작년에 우리 조은학 씨가 그 정년이 남았는데도 참 그만두고 싶다, 힘들다, 30년 넘게 했고 그런데 8년이 남았는데 예, 과감하게 팽개치고 교육 공무원 하기 하늘이 될 땅인데 어쨌든 팽개치고 나는 사랑하는 남편하고 딸기 농사를 열심히 짓고 쌀들을 뽑겠다 그런 각오로 예, 그만두고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얼마 전에 우리 그 세월호 예, 그 추모 집회도 주관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많이 했습니다. 그 이게 그 농사랑 지어 보면은 참 허리도 아프고 예, 다리도 아프고 참 힘들지요. 예, 그런데 해봐야 이제 압니다. 그런데 안 해보면은 잘 모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요번에는 우리 그 내가 성함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직접 부근 이름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상황실장 예, 박철주 씨를 예, 가까이서 예,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뭐 요즘은 좀 같이 좀 사는 것 같아요. 전번에는 따로 살았는데 그 어떻게 또 뭐 사안이 재밌는지 한번 또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보셔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뭐 따로 산 적은 없고요. 예전에 살았는데 이제 남편이 집에 뭐 잘 안 들어 못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그거 이해해야 되고 이제 남편이 뭐 마지막으로 사드 뺄 때까지는 끝까지 하겠다 그런 결의를 뭐 밝히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대구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집에 퇴근하면 9시, 10시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은 늘 있지만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은 여기 있고 몸은 회사에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은 있고요. 대신 남편 보고 열심히 내 몫까지 다 하라고 이렇게 격려 아닌 격려,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뭐 계속 조금 지지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좀 지난달에 한 달 병가를
내고 좀 쉬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머리도 아프고 뭐 그렇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좀 여기저기 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하는데 이제 사드 빼면 나을 병이잖아요, 사실은. 사드 때문에 생길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도 뭐 할 수 있는 건 잘 없고 사실 밥도 안 해주고 제가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20년 동안 밥에 주고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제가 직장이 좀 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6시 반에 출근을 해요. 1시간 반이 걸려서 회사를 가기 때문에 하루에 왕복 3시간을 출퇴근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못 해주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철주 씨도 뭐 어차피 또 새벽에 올라와야 되고 이러니까 굳이 뭐 밥 한 끼 안 먹어도 된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애들도 둘 다 이제 나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밥을 안 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끝까지 사드 뺄 때까지 열심히 저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박철주 씨는 사드 빼는데 끝까지 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 상황실장이 했던 그 심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서 한 달 병가를 냈었는데 그 이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공사가 재개되면은 내일이라도 적고 오겠습니다. 한 달간 좀 쉬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상황실장을 그래 묵지 그래 열심히 하지 고맙다 반면에 또 잘못되면은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상황실장한테 책임을 돌리고 원망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이해해줘서 앞서서 일한 사람은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조금씩 이해해주고 또 같이 좀 동참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 시키면 다 나와서 다 합니다. 맞지요? 예, 다음에는 우리 뒤에 계시는 김정숙 씨 모시고 우리 또 살아가는 얘기든지 모르는 예, 제가 관심 있으면 이름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와 이쁘다. 일동만 김정숙입니다. 한국에서는 마이크를 처음 잡아보는 것 같은데요. 이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다 압니다 전국이. 쓰러질 뻔했네, 깜짝 놀라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 엄마다 보니까 항상 아이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드가 처음 왔을 때 저희 큰아이가 1학년이었어요. 3학년이었었고 1학년 때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너무 이제 제가 많이 슬펐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그랬겠지만 몇 개월을 막 우울하고 이래서 이제 마음의 병이 왔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1학년이어서 그런 깊은 얘기를 서로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사드가 터지고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집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는 저희 아이들이 항상 이제 참여를 하고 율동천사로서 같이 율동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나와서 많은 얘기들을 듣고 배우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6학년이 되었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사회 과목에서 이런 사회 활동 문제들이 항상 나오는데 지금 다행히도 우리 큰아이 선생님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이라서 지난주에 이제 세월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교과서에 실릴 큰 문제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다루지 않지만 앞으로 다룰 거기 위해서 선생님은 미리 교육을 해줄게 하면서 학교에서 영상을 틀어주고 아이들한테 그걸 설명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반의 아이들 28명 중에서 한 20명 이상 정도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잘 모른다라는 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늘부터 많이 놀랐어요. 세월호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아이들이 어떤 섬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아이가 전달해 왔던 얘기인데, 엄마 나 학교 갔다 와서 깜짝 놀랐어. 왜 그랬더니 세월호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어디 섬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항상 이 속에서 있어가지고 항상 내일처럼 와닿았던 그런 문제들인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당연히 그 아이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그럴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설명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몇 년도에 이제 0416이라는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가방에 또 세월호 리본이랑 한반도 배지만 달고 다니거든요. 저희 아이는 보여주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생겨서 몇 명이 사망 이제 하는 학생들이 생겼고 자전거 형아들이었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새롭게 봤다 너를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그거를 알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준 건 참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 했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전 정말 그걸 모를 수가 있었을까. 1학년이지만 1학년이라서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그만큼 해마다 있었을 뉴스나 기사들을 보고 이제 전달했을 법도 한데 그걸 아직도 그렇게 모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월호를 모르는 만큼 사드도 모른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곧 중학생도 되고 이제 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많이 이제 학교나 친구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나 이제 이렇게 의식이 변해가고 있으니까 같이 힘내시고 사드와 뭐 이런 많은 사회 문제들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깨어 있는 엄마지요. 네. 네.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우리 저 김정숙 씨처럼 저런 엄마가 되었으면 정말 좀 좋겠습니다. 가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27일 날 9차 범국민 평화행동 2시에 진박교에서 있습니다.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좀 와주시고, 그리고 5월 4일은 우리 5월달 맞이해서 가정달을 맞이해서 소성리에서 5월 4일날 우리 촛불문화제는 표 콘서트란 이름으로 가까이 계시는 분들 모시고 트로트를 부르는 무대로 꾸며갑니다. 조선동 씨가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은 55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합니다. 그 현수막 3개 해서 한 15만 원 정도. 왜 현수막을 쓰느냐면 소성리에는 아직도 사드하고 싸우고 있다.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주에 2개, 초전면에 하나 그걸 그런 생각이고, 그 유희씨 가서 밥을 먹는데 또 조금 뭐 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는데 그때도 많이 좀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일에는 범국민평화행동을 해도 저녁에 8시에 촛불문화제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꼭 지금 또 밖으로 모신 분 한 분 계시는데 그 전에 내가 뭔가 한마디를 하고 싶다,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분은 손을 드시면은 제가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또 소생사는 우리 이성문 씨 모시고 또 마지막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서 좀 죄송한 마음에 얘기 또 와서 좀 함께해야 되겠다 싶어. 그리고 또 이제 제 이장님이 형님 자리에 앉아서 또 이제 카메라에 인증사진 좀 찍고 그 생각을 때문에 자꾸 형님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까 형님 말씀에 성주군의 공무원 그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고 또 했더니만은 산불 나면 3일 동안 산에 살고 물 날리려면 또 며칠 동안 또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 사람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대구 공무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서는 제 때는요 공사와 공무원은 사실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에 다 들어가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사회적 어떤 모순된 구조 속에서 지금은 오히려 최고의 어떤 이래 또 선호하는 직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 서울에 어머니도 가셨는데 지금부터 그냥 저는 원래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런데 오늘 완전 소성리 사드치 주정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뭐 술도 못 마시고 하니까 제가 평소 어떤 직장 생활 또 사드 투쟁 소속리 생활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밀린 일이나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 못 갔어요. 그런데 또 알고 봤더니만 또 어머님도 가는데 노래도 하시고 또 내가 또 어머님도 재롱 좀 떨어뜨려야 되겠고 또 청와대 앞에 또 기자회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죄송한 마음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이 안 가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은 또 마음이 좀 편하긴 합니다. 여기 이제 있으면서 제가 주어진 만큼 그리고 뭐 어떤 뭐 생업에 생존권을 어떤 뭐 구실을 해서 어떤 열심히 하지 못하는데 그 많이 우리 해주시는 우리 훌륭한 분들 계시고 4월 말에부터 해서 아마 다시 아마 이렇게 불법 사드 추가 공사를 한다는 어떤 얘기가 좀 간간히 좀 들립니다. 그때 저도 시간 나고 힘이 드는 데까지 나가낼 생각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내일 김천에 촛불 집회 있지요. 네. 많이 좀 참석해 주셔서 같이 좀 동참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자, 구호도 몇 개 해야 되죠. 네. 오늘 그거 보니 구호 한 번 못했네.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할 말 있어요? 자, 사드 뽑고 병하십시오. 사드 뽑고 평화시자. 사드 가야 평화한다. 사드 가야 평화한다. 사드 가면 평화하지. 사드 가면 평화하지. 오늘 요 플랜만 떠보는 거 그렇지만 누가 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착했습니다. 갈라주기는 저기 앉은 두 분이 갈라줬습니다. 하여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강원도 산불이 났는데 전화 한번 하면은 3,000원씩 나가죠. 그런데 있는 놈들은 절대 안 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있는 놈들은 없는 사람은 시정을 모르고 내가 배가 고파 보면은 아는데 배가 고파 보면은 남이 배고픈지 부른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게 가슴이 따뜻한 사람, 피가 뜨거운 사람이 많아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데 국회의원들은 인간 될 자격이 없는 것들이 국회에 가서 법조 출신들 대부분 앉아고 서울대 나오고 해가지고 전부 저거 동문이고 저거 앞에서 땡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전부 그래 해서 하여튼 하는데 제가 대통령 되면은 국회의원 시험 제도를 만들어서 시험을 쳐서 자격증 되는 사람 모아서 다시 투표를 해서 하는 걸 해야 되지. 이게 참 비례대표제도 비례대표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비례대표에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티니한 놈들 국회 잘 못한 놈들 좀 같이 좀 해서 잘하려 그러는데 돈 많이 주는 놈 비례대표가 다 뽑아보고 그럼 저끼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저거는 놀아도
세비 다 받아먹고 무도는 무임금인데 저놈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또 그럭저럭 또 제한된 참 그 약속된 시간이 또 1시간 거의 뭐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촛불 모자를 마치고 부르는 또 나누게 앉아서 우선도 답안을 좀 나눴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4월 20일 촛불 문화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